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7월 23일에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를 하고 또 그 선관위의 부실 또는 부정 그 선거와 관련한 핵심 이슈들이 쏟아져 나온 날이죠. 이재명 정권 견제에 필요한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어제 이재명이 3시간 동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고 지지자들 모아놓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의 그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한 17억 원 일종의 사채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쏟아지면서 모처럼 공세의 고삐를 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조사도 실시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당력을 쏟아서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이 문제로 지금 민주당이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당 지도부가 이 크게 보면 3가지 사안, 선관위 사태, 보안 수사권 문제, 부동산, 이 사안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하는 사이에 소위 자칭 소장파, 개혁파 또는 친한계, 이런 사람들이, 친한계도 개혁파를 주장을 하고 있죠. 자칭 이런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는 그 대여 투쟁 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원래 상임위원회 이 법사위 문제 때문에 상임위 원 구성을 보이콧했었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특검법이 합의됐다고 해서 설거머니 그 원 구성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가져오지 못하고 민주당이 떼어준 7개 상임위원회, 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치가 어제 결정이 됐죠. 자, 그런데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7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주당에서 떼어준, 이재명 정권에서 떼어준 그 상임위원장 7개를 차지하겠다고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경선까지 했습니다. 표대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포항의 김정재 그 위원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자들끼리 이제 조정을 해놨는데 유이동이 뛰어들었죠. 이번에 보궐선거 통해서 평택에서 당선돼서 와서 이제 4선이 됐다. 그래서 김정재는 3선이고 내 4선인데 과거에 내 3선 때 상임위원장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해야 되겠다고 해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정이 돼 있던 김정재가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는 결국 표대결까지 갔습니다. 표대결까지 가서 49대 48로 한 표 차이로 국토교통위원장을 유이동이 가져갔죠. 자, 유이동도 스스로 자칭 개혁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 유승민 계열이었고, 유승민계 소속이었고, 이번에 다시 당선돼서 돌아와서 이 장동영 대표 사퇴하라 요구를 하고, 또 이 한동훈이 복당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마치 개혁파 이렇게 하면서 본인 상임위원장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리가 되어 있던 그 판을 흔들고 들어가서 표대결까지 해서 이 사선되고, 또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일종의 비호감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 유이동이 됐겠죠. 유이동이 내가 3선 때도 한 번도 못했다, 이제 4선 되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끼어드니까 이 표를 좀 얻어서 한 표 차이지만은 당선되는, 그러니까는 어제 그런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이 잔뜩 있었는데 여기 이제 표대결을 하는,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이 던져준 상임위원장,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하는 그런 그 모습, 자칭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어제 나머지 이제 7개를 가져왔는데 나머지 6개는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본인들끼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했죠. 그 치열한 결과
친한계가 나머지 6개 중에서 이 2개를 차지했습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친한계가 가져갔는데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그때 공개 의총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장동일 사퇴를 막 주장을 하고 한동훈 복당을 주장을 했던 그 송석준이 외교통일위원회 아주 좋은 자리죠. 여기 하나 가져갔고 그리고 또 김성원 역시 친한계인데 친한동훈계인데 산업자원통상위원장 자리 또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어제 이 한쪽에서는 당 지도부는 대여투쟁에 막 나서는데 서로 이제 자리 나눠먹기를 그 경쟁을 벌여서 이제 교통정리가 되고 한쪽에서는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투표까지 가고 이 소동을 일으켰죠. 거기다가 어제는 상임위원장 외에 110명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상임위별 배치가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배치인데 보통 상임위를 배치를 할 때는 워낙 이제 알짜 상임위 그리고 인기 없는 상임위 이렇게 막 나눠지죠. 그래서 추천을 받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추천을 받는데 추천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모르지만 원내대표실에서 이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알짜 상임위로 불립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그렇고 국토교통위원회는 SOC 사업을 관장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본인의 지역구에 그런 그 다리 뭐 도로나 철도, 항만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거기를 선호를 하고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기업체,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또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일단 알짜 상임위 이렇게 하죠. 과거에는 돈이 되는 상임위 이랬는데 지금은 돈보다는 뭐 물론 돈도 그런 상임위에 있으면 그때 최민희 같은 경우에 이 가기 정통이 있으면서 뭐 딸 결혼시키면서 그 산하기관에 막 그 청첩장 돌리고 했죠. 그런 부분들도 알짜 상임이면은 그게 더 수익이 크겠죠. 뭐 개별적인 수익이지만은 그러니까 부수 효과죠. 그런 것도 크기 때문에 알짜 상임위를 가려고 많이 지원을 하니까는 다 넣지를 못하죠.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 이 교통정리를 하는데 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 멱살잡이를 한 의원은 권영진 의원이죠. 권영진 의원이 원래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주 좋은데 이 정보위원회는 겸임상임위원회입니다.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정보위원회 이제 국정원 상대로 막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획득할 수 있고 이건 겸임이고 상임위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알짜배기 2개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치를 희망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SOC 사업을 관장을 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체를 관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2군데 중에 하나 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도 2번 했고 국회의원도 2번 했으니까 그 간사를 해.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던 데가 아니죠. 행안위는 어떻게 보면 행안위는 뭐 비경제부처니까 일단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별로 연결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잘 없고 물론 여기서 뭐 교부세 같은 거 이런 것도 끌어올 수 있지만은 어쨌든 권영진이 원하는 것은 그 가장 알짜배기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죠. 그런데 이것이 묵살이 되니까 바로 원내대표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권영진이 정점식 원내대표실에서 조정을 했으니까 쳐들어가서 야 정점식 이리 와 막 소리쳤고 복도에서는 욕설이 막 울려 퍼졌다. 자, 그리고 이 XX야 이렇게 하면서 멱살잡이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화를 가라앉히고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만류를 했지만 그렇다고 또 내 멱살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권영진 의원이 그런 멱살을 10번이라도 잡는다. 지금 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상임위 배치 불만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니까는 옆에 있던 송원석, 김대식이 말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송원석은 직전 원내대표죠. 그 송원석이 권영진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권영진이 또 송원석의 멱살을 잡고
너는 뭔데 이 XX야. 또 구성을 질렀다. 난장판이죠. 난장판. 그런데 권영진이 바로 여기도 대안과 미래라고 뭐 공부 모임인데 완전히 개파 활동을 하고 있죠. 이 대안과 미래에서 장동현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그 대안과 미래 소속입니다. 권영진 의원이 국회의원도 두 분 하고 대구시장도 두 분 하고 연배도 꽤 되는데 여전히 뭐 소장파, 과거에 이제 소장파로 분류가 됐는데 소장파, 개혁파 이렇게 자처를 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자처를 하면서 장동현 대표 사퇴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 지금 대여 투쟁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어제 세 가지의 이슈가 쏟아진 선관위, 보안수사, 부동산. 이것은 다 팽개치고 자기 원하는 자리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원내대표하고 충돌을 벌이는 그 멱살을 잡힌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늘 공식 회의에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일종의 뭐 회의 보이콧이죠. 원내대책회의인데 원내대표가 불참을 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김성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설명을 했지만 멱살잡이 사태에 대한 항의 표시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건용 원내대표실 국장은 원내대표의 건의가 멱살로 기결되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회의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회의 불참한 거다. 멱살잡이 때문에. 자,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또 윤리위가 그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 징계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위에 배치된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가 또 그 본인의 소속 상임위가 결정된 데 대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을 섞어가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어수선한 일이 계속 있었는데 당 지도부는 장외에서 그 시간에 장외에서 대여 공세를 펼쳤다. 장동영 대표는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시민집회에 참석해서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에 대해서 특검 필요성까지 계속 주장하면서 특검 필요성 다 주장을 해야죠. 그리고 특검이 특검 추천권을 원래 장동영 대표는 야당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정점청 원내대표가 뭐 국민 추천 그 제로 이렇게 어중간하게 합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당 지도부가 국민 그 특별검사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어제 장외 투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장 대표님과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일부 의원만 같죠.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이런 자리에 나왔다면 벌써 야당 주도의 특검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상황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더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이 있다. 자, 어제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막 충돌 벌인 또 상임위원장 자리하겠다고 막 표결까지 한 그런 의원들이 대체로 소장파를 자처를 하는 사람들이고 친한동훈계 이런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대한 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대여 투쟁도 좀 하고 뭐 안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든 뭐 내부에서 뭐 지적질을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계속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